자, 오늘 이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여러분들 비용, 요거 여러분들 하시면, 뭐 법인세 비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할 건 뭐 건덕지도 없고, 자, 영업의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배운 게 있었죠?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첫 번째, 영업 수익은 뭐 있었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매출액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출액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정기분, 여러분들 원가명에서 말고 정기분 손익계산서. 없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약간 열어보면 여기에 1번이 영업수익이었잖아. 그렇지? 이 6번을 얘기하는 거지. 이제 몇 번? 6번. 뭐 몇 번 쭉 있지만 몇 번? 6번에 뭐가 있겠어? 영업외 수익 계정이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영업외 수익.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자 수익. 그대로 쓴다면 이자 수익 무슨 이 무슨 차익.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 요거예요. 이게 영업외 수익이야. 다. 요거 딱 5개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요게 영업외 수익이에요. 영업외 수익. 그러니까 영업수익을 제외한 모든 수익이 영업외 수익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리고 요거 영업수익은 뭐야? 일반적인 상거래 때 쓰는 거죠? 영업외 수익은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쓰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여기는 3번, 여기는 4번, 여기는 5번.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요거는 2번은 뭐였었지? 매출원가. 이게 매출원가가 뭐야 이게? 영업비용이야. 이해가 됐죠? 3번도 뭐예요? 3번은 뭐죠? 매출 총이익이 난 거예요. 그렇죠? 4번은 뭐죠? 영업비용의 뭐예요? 판매 관리비란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영업이익이 나온 거죠?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이제 공식이니까 따로따로 별도로 하면 되는 거고요.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어디 배우는지 알겠죠? 이제 우리 여기까지 내가 뭐라 그랬지?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상거래. 여기까지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이해갔습니까? 자, 일반적인 상거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 있어? 7번. 영업외 비용이 있죠?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몇 번? 8번 안에 9번 법인세 비용. 됐어요? 그래서 10번에 뭐가 나온 거야? 당기 순이익이 나온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이익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더해주겠지? 수익은 더해주겠지? 영업 비용은 빼주겠지? 비용도 빼주겠지?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더하기 빼기 해주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온 거야. 이해가십니까? 당기순이익은 뭐야 이거? 다시 말해서 5번 플러스 6번 마이너스 몇 번? 7번 마이너스 몇 번? 9번 빼준 게 당기순이익이 나온 거죠. 이해갔어요?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이건 문제 알겠죠? 이런 원칙으로 간다. 자,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영업수익은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셨고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똑같은 거, 전기오류 수정이니까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쳐볼까?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 5월 5일 할게 그냥. 5월 5일 또 있네. 5월 6일. 자, 여기에서 차변 놓고요.
전기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전기오류 수정이 두 가지, 전기오류 수정 손실 두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나? 전기오류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보세요. 요 전기오류 수정 이 두 개 있고 손실 두 개 있잖아. 그렇죠? 요 300번 때는요. 요 300번 때는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여기도 이익잉여금입니다. 요 손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영업 외 비용이고요. 여기는요. 영업 외 수익 계정입니다. 차이점이 있어. 자, 먼저 여기 볼게요. 이게 어디에서 연결되는 거냐? 우리가 현금 가부족을 배운 적이 있었죠? 현금 가부족을 배우게 되면 나머지 안 맞으면 잡이익 잡손실로 처리하잖아. 근데 그 잡이익 잡손실이 내 자본에 큰 영향이 없어. 그 잡이익 잡손실을 만들었는데 결산을 만들었잖아. 근데 그 다음 연도에 그걸 알아낸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내 자본에 큰 영향을 미쳐. 그러면 이익이요. 에이, 저번에 잡손실 잡이익은 별거 아니었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이것을 뭐라고 하냐? 유의적이다, 유의적이지 않다라고 세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중요하다, 그러면 이익잉여금. 중요치 않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을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하다는 말이 이제 유의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세법이 용어가 바뀌었어요. 유의적이다, 그러면 이익잉여금 쪽이고, 유의적이지 않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해 주면 되는 거야. 되셨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또 중요한 건 뭐 있어? 내가 여기서 하나 더 적을게요. 한번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그 다음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요거 나왔고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손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됐어요?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이거는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계정입니다. 됐어요? 근데 요거 있죠?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실,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요거는 두 개 다 뭐라고 하냐? 자본에 속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자본에 속하는, 어디에 속하는? 자본에 속하는, 요건 다 기타 포괄 누계액이야. 그래서 위에 거는 당기순손익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자본금은 당기순손익에 포함되는 게 아니야. 이해가십니까? 요거는 비용과 손실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자본에 속해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 번 더 계정 과목 적용 등록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면 기타 포괄 누계액 속해, 요게 기타 포괄 손익이
손익 누계 얘기야. 여기 보세요. 매도가격 평가 다 같이 있죠. 이거는 다시 한번 수익과 비용이 아니다. 요 두 가지만큼은 알겠습니까? 꼭 구별해 놓으세요. 아셨죠? 이거 분기할 때 좀 어려웠었잖아. 그렇지? 요거 아시고. 자, 요거는 뭐 그대로 말씀 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가신 거고. 그럼 한번 분계 한번 여러분들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분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쭉쭉 들어갈 테니까 분계. 자, 먼저 당사 보통예금의 30만원 뭐라고 나왔습니까? 30만원 나왔네요. 그렇죠? 자, 30만원이 어떻게 됐어요?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 그렇죠? 여기서 또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원천세라고 하죠? 이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첫 번째, 선납세금. 이건 자산이야. 선납세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법인세 관련된 모든 세금. 됐어요? 그래서 법인세 관련된 거 첫 번째 뭐 있어? 법인세 중간 예납액. 중간 예납액. 우리가 1월 1일 법인일 때는 법인세 중간 예납액 언제래?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8월 말에 납부한다 그랬지? 이게 법인세 중간 예납액이잖아. 1월 1일 법인업 봤을 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모든 수익 발생 시 공제된 세금. 모든 수익이야. 요 모든 수익이 뭐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런 것들이에요.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같은 거. 뭐 다른 것도 있지 뭐. 수수료 수익도 있고 뭐 등등 많아. 됐어요? 요 두 가지 꼭 알아라. 모르면 요 두 가지만 알아라. 나머지 세금은 다 예수금이야. 반대로 여기 볼게요. 이자 비용이 발생했어. 내는 세금은 뭐야? 예수금이야. 비용의 세금은 예수금이야. 수익이어야 돼. 꼭.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예수금. 예수금은 부채라고 그랬죠? 예수금은 부채예요. 요거는 소득세에 관련된 모든 세금. 소득세에 관련된 모든 세금. 됐어요? 첫 번째 뭐 있어? 급여. 그죠? 급여, 임금, 잡급, 교육훈련비. 됐어요? 이런 것들이야. 됐나? 두 번째, 이자 비용에 관련된 세금. 이자 비용, 수수료 비용 등. 알겠습니까? 발생 시 공제한 세금. 공제한 세금이야. 그래서 하나 더 쓴다면 여기다가 하나 더 쓴다면 잘 봐요. 세 번째 다시 할게. 세 번째는 타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내가 받으면 이거 선납세금이야. 근데 요거는 뭐야? 세 번째, 자회사에서, 내 회사가 자회사죠? 자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요건 예수금이에요. 정말 많이 나와서 제가 조금 요거 신경 써서 좀 써드린 거야. 요거 선납세금, 예수금, 요거 선납세금 범위 알아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납세금은 날짜가 내가 받을 때 내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예수금은 뭐야? 무조건 다음 달 10일이야. 이해가십니까? 이자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다 내는 거고. 알겠습니까? 은행에다가 다 납부, 은행에서 다 빼서 주잖아. 아예 적금 들 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수익일 때는 선납세금이지만 이자 비용 때 발생 시 공제한 세금은 요건 뭡니까? 예, 예수금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들 왜 14%가 나왔느냐? 원천지수가 14%야. 여기다가 지방세 10% 하니까 1.4% 더하는 거죠. 그래서 14 플러스 1.4% 더하니까 15.4%가 되는 거야. 원래 실무에서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번 볼게요. 보통예금 이자 수익 생겼죠?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원천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 법인세라고 나왔네. 이거 선납세금이야. 선납세금은 자산 처리하는 얘기도 많이 나와. 됐어요? 분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변에 뭐가 되겠어? 먼저 대변부터 가야 되겠지. 원래 대변에 뭐예요? 이자 수익이 얼마 생겼어? 30만원 생긴 거야.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차변에 뭐가 있겠어요? 뭐 두 개가 있겠죠. 그죠? 세금 떼고 받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세금 여기 뭐죠? 뭐 받은 거지? 선납세금이죠? 선납세금이 얼마? 14%니까 42,000원 계산한 게 나머지가 보통예금인가? 보통예금 얼마? 25만 8천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2번 거 주식 배당 얼마, 현금 배당 얼마? 17만 2천원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대요. 그렇죠? 이 법인세 원천징수에 제외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이것도 뭡니까? 배당금 수익이죠?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차변에 이자 수익이 아니고 무슨 수익? 배당금 수익이야. 그래서 선납세금 얼마? 총 얼마지? 그럼 20만원 나간 거네? 그렇지? 20만원 선납세금이 얼마? 28,000원. 나머지는 보통이야? 현금이야? 예, 보통예금. 얼마? 17만 2천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현금 배당은 뭐야? 현금 받는 건 뭐야? 배당금 수익이라고 그랬어?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고. 알겠습니까?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일부를 3개월간 현금 얼마? 120만원 받고 임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돈을 현금 30만원 받고 창고를 임대해 주겠다고 나왔죠. 그렇죠? 현금이 들어와서 나갔어. 그럼 차변에 현금 얼마? 120만원. 그 다음에 임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 얼마? 120만원. 그 다음에 결산시 기준이 뭐야? 기간중에 거래죠. 기준에 150만원 구입했던 것을 지금 결산시 공정가치로 평가했다고 나왔죠. 평가할 때는 결산이라고 그랬죠. 결산 평가할 때는 차액만 가지고 분개한다고 그랬죠. 150만원짜리를 뭘로 평가해서 180만원 평가된 거네. 그러면 손해본 거야, 이익 본 거야? 이익 봤어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3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2 얼마? 3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네요. 이해갔습니까? 됐나요? 4번 거 단기 매매 거 우리 예제 4번 거에 얼마? 4번짜리 얼마? 180만원짜리죠? 180만원짜리를 어떻게 처분한 거야? 190에 처분한 거죠? 그 단기 매매 증권 얼마짜리였었어? 이거 뭐야 이거? 단기 매매 증권 180짜리였었지? 180만원짜리 얼마에 처분한 거야? 얼마 주고? 현금으로? 당좌예입했다 그랬어? 당좌예금 얼마? 당좌예금 190 들어온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이득 본 거야? 10만원 이득 봤죠? 그래 안 그래요? 그 10만원이니까 원래는 대변에 잘 들어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얼마 나와? 10만원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까지 끝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어떻게 됐어? 수수료는 또 내가 지급했어. 그럼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계정 까먹이 안 들어가죠? 금액만 빼줘야지. 왜 안 들어가? 이유가 뭐지? 일반적인 선거래 재고자산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현금은 얼마? 3만원 나갔지? 현금은 3만원 적어줘야 되니까. 아까 차변에다가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리고 처분이익에서 얼마? 7만원. 이걸 바꿔주는 거지. 내가 10만원에서 이익 본 게 아니고 7만원 이익 본 거지.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거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비용이 발생하면 안 돼요. 이익과 손실에서 더하기 빼기 해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손실과 이익이지. 손실과 이익에서 더하기 빼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외화 여상매입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계산해보니까 차입시는 얼마 나왔어? 달러 1000달러죠? 곱하기 얼마? 1200원이에요? 계산해봐 얼마야? 120만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차입시죠? 그죠? 차입할 때 120만원 썼어. 내가 돈 빌릴 때. 근데 상환시에는 환율이 얼마로 올랐어? 떨어졌죠? 1000 얼마지? 1100원. 그러면 110만원인가? 요거는 상환시야. 갚는 거죠? 상환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120만원짜리를 110만원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외상 매출금이야? 외상 매입금이야?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내가 갚을 게 원래 120만원을 갚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환율이 떨어져서 110만원으로 줄어들었어. 나 이익 봐서 손해봤어. 이익 봤죠. 이걸 외울 수가 없어. 꼭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건 100% 나와요. 이런 거는. 환율을 계산하면 엄청 잘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거 외상 매입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외상 매입금은 다 아니죠. 외상 매입금 다 뭐야 이거?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일 때 반대지. 자산이면 이익 손해봤지. 그치? 이기 때문에 뭐라겠습니까? 부채이기 때문에 얼마 손실 본 거야? 10만원 어떻게 됐어요? 손실 본 거죠? 요게 외환 차손이라고 하는 거야.
100만 원 뭐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야? 100원 떨어졌으니까 계산하니까 1000달러 곱하기 100원 하니까 얼마야? 10만 원이에요? 예? 10만 원이 외환차손이에요. 외환차익. 이익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분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분계가 차변에 뭐가 되겠어요? 외상 매입금 얼마? 1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당자 예금 얼마? 110만 원만 줬죠? 어느 쪽이 모자라? 그래서 외환 차익이 생긴 거야.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됐어요? 자, 참고로 여기 볼게요. 요거 외환차익 있죠? 외환차익, 외환차손은요, 요 두 가지는 기준거래 시 입력하는 거야. 하지만 만약 결산이죠? 그럼 이걸 안 써. 결산 거래 시에는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알겠습니까? 좀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일반 전표 있잖아. 외환 치면 이렇게 나와. 외환. 근데 외환 이렇게 나오고 외화 쳐볼게요. 그럼 외화 환산 손실 환산 이익이 나와. 맞았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환산 손실, 평가 손실 이런 거 있죠? 평가의 환산이 환산자 평가는 다 결산 때만 하는 거야. 나머지 기준거래는 외환차손, 외환차익이야. 맞았습니까? 그래서 외환 결산 시에는 요거는 차액만 가지고 분개합니다. 차액만 가지고 분개해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분개 이렇게 된 거고. 자, 7번 기말결 시 장기 대여금 얼마? 그러면 요거 어떻게 계산하죠? 장기 대여금이 기타 채권이죠? 장기 대여금 얼마? 10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대손율이? 그럼 여기에 결정세액이라고 그랬죠? 결정세액이 얼마 나온 거야? 10만 원 나왔나요? 그래 안 그래? 10만 원 나왔는데 충당금이 얼마큼 돼 있대? 7만 원 돼 있대죠? 마이너스 얼마 빼줘? 7만 원 빼주니까 얼마 나왔어? 플러스 3만 원 나온 거죠? 그럼 이거 3만 원은 뭐야? 플러스가 나오면 보충법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입법이에요. 그 보충법 분개가 어떻게 돼? 차변에 대손 삼각비 얼마? 3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3만 원. 이렇게 분개되는 거죠. 아니네. 내가 틀렸지? 뭐가 틀렸을까? 기타의 대손삼각비지. 왜? 기타 채권이니까. 공식은 똑같지만.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10만 원에서 이게 만약 13만 원 해줬다 보자. 13만 원 빼줬다 보자. 그럼 마이너스 나왔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차변에 기타의 대손삼각비 마이너스 3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3만 원 이렇게 해주는 거야. 우리 대손 충당금 아직 안 쓸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가신 거고. 여기 밑에 나왔네. 그치? 요건 보충법이고. 요거 계산해봐, 요거.
누구 교재? 이거 누구 교재야? 참 좋은 교재인데. 10만 원짜리죠, 그렇죠? 근데 충당금 전에 얼마큼 남았대요? 와, 15만 원이네. 그랬더니 5만 원 마이너스 5만 원 나온 거네, 그렇지? 마이너스 5만 원 나왔잖아. 그럼 이게 무슨 법? 그렇지, 환입법이야. 그래서 차변에 마이너스 5만 원, 대변에 대돈 충당금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환입법은 음수 처리하는 거야 그냥. 됐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거 상품 매매 알선하기 위해서 수수료 얼마? 5만. 상품에 관련된 거니까 재고자산이죠? 이거 수수료 비용이 되겠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개 어떻게 되겠어요? 수수료 받은 거죠? 근데 이거 뭐야? 영업활동과 관련 게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대변에 차변에 돈 얼마 들어왔어? 차변에 현금 얼마? 5만 원. 대변에 이게 영업 관련이 있으면 원래 상품 매출이지만 요거는 뭐야? 원래 관련이 없다 그랬지? 수수료 수익 얼마? 여기 왜 나왔지? 이거 수수료 수익이 갑자기? 영업의 수익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자, 10번은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볼까? 10번은 단기 대여금이야? 자산이야? 나한테 좋은 거야? 내가 1,100만 원 있었어. 돈 빌려줄 때. 근데 지금 결산한 일이 되보니까 얼마 나온 거야? 이건 어떻게 돼? 1,100만 원 나누기 얼마? $10,000 계산해봐. 그러면 1달러에 얼마야? 얼마 나온 거야 1달러에? 1달러에 얼마? 300원이에요? 1,200원? 미안해요. 내 다음 부터는 꼭 기지를 파고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1,100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계산하면 $10,000. $10,000잖아, 그치? 곱하기 얼마? 1,250원이잖아. 그렇지? 계산하면 얼마지? 1,250만 원이야. 와, 그럼 1,100만 원짜리가 1,250이 됐네? 나 이득 봤어, 손해 봤어? 이득 봤죠? 이거 결산 분개라고 그랬죠? 결산 시 분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결산 시에는 차액만 갖고 분개한다고 그랬어? 차액만 분개야. 그래서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단기 대여금이 증가된 거죠? 얼마? 150만 원? 15만 원? 150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얼마? 150만 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11번은 뭐가 되어 있죠? 자, 납부의 정기료 중 가오 납부를 했대. 더 많이 납부했대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납부했는데 당사 보통 입금되었대요. 이거 유의적이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전년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러면 내가 이득이 생긴 거야? 손실 생긴 거야? 내가 더 납부했으니까 이번 연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보통 입금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년도 거니까 이게 단기였으면 아니지만 이게 전년도기 때문에 이게 전기오류 수정이익이야. 보통 예금 입금 받았잖아, 그치? 얼마? 20만 원. 대변에 뭐가 되겠어? 전기오류 수정이익 얼마? 20만 원이야. 그렇죠? 요거 몇 번째야? 유의적이지 않다 그랬죠? 그럼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을 하는 거야. 900번대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12번 거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나? 이거는요, 승용차 매각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여기? 여기 하나 적을게요. 취득금액 마이너스 감가, 상각, 누계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장부금액이라고 그랬어. 이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론상의 분계라고 그랬죠? 이론상은 이렇게 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실기로 하면 어떻게 됐어? 실기상에서는 어떻게 돼? 요게 차변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감가상각 누계.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뭐 취득금액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자산 항목이 되는 거지. 이래야 장부금액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분계 이렇게 하는 거야.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면 무조건 분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느 쪽이 모자르냐가 달라지는 거겠죠. 여기 한번 취득금액이 얼마 나왔어? 여기는 얼마? 2,500만 원짜리를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나왔어? 1,300만 원이죠? 그럼 장부금액이 얼마야? 1,2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나온 거야. 됐어요? 그러면 분계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내가 분계를.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1,3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뭘 치는 거? 승용차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 얼마? 그렇죠. 2,5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나 얼마만 받으면 번전치기야? 아니, 얼마 이득 봤어? 난 1,200만 원 번전치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요게 1,200만 원 받은 게 내가 번전치기냐 장부금액. 그럼 얼마 받았어? 그럼 나 얼마 이득 봤어? 100만 원 이득 받네요? 돈 들어온 게 얼마 들어왔어? 현금 얼마? 1,300만 원. 그럼 어느 쪽이 모자르지? 대배이 모자르죠? 이게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항상 취득금액 감가상각하면 항상 이렇게 분계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난 1,200만 받으면 번전치기야. 1,300만 원 받았잖아. 그럼 얼마큼 이득 본 거야? 그렇죠. 이해갔습니까? 근데 여기 봐세요. 처분할 때 수수료 들어갔어. 30만 원. 그럼 이익 본 건 얼마야? 그렇죠. 그리고 현금만 나가는 거지. 처분 수수료 안 들어가는 거지. 왜?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13번 것도 보겠습니다. 13번은 뭐야? 투자 목적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투자 목적이니까 이거는 토지를 분계하면 안 되죠? 투자 부동산이에요. 뭐라고요? 예, 요게 투자 부동산이야.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투자 부동산. 투자 목적. 됐어요? 자, 요거 분계 어떻게 했습니까? 차변에 투자 부동산. 매각했대요? 매각했죠? 그럼 이따 투자 부동산 대변 가겠네? 요 대변에 이따 칠 거고. 먼저, 어이구, 왜 이래. 그럼 차변에 뭐 얼마 받았어? 그렇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랬죠? 보통예금을 얼마 받았어? 1,300만 원. 그 투자부동산은 얼마짜리였는데? 장부금액이. 예, 1,000만 원짜리였었어. 얼마 이득 봤어? 그래서 투자부동산이기 때문에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지. 주단 처분이 얼마 있어? 100? 300? 투자자산, 여기서 투자자산 처분이익 얼마? 300. 만약에 처분 수수료가 50만 원 있어도 이익에서 빼주는 거지? 14번 시가 1,000만 원의 토지를 영업부 건물에 짓기 위하여 무상으로 증여받았대요. 자산 이길용 씨 전년도에 500만 원을 주고 현금으로 구입한 거래요. 토지를. 이런 땅이 있나?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켜받은 거죠? 주는 사람은 여기 주모 기부할 때는 500만 원을 기부하는 거야. 받는 사람은 공시시가 시가로 처리해 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주는 사람은 기부금 500만 원을 분기하는 거야. 받는 사람은 아무 대가 없이 돈 받았잖아. 그렇지? 그건 자산 수중이익이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차변에 뭐 있어요? 차변에 뭐가 되겠죠? 뭘 들어온 거야? 토지가 들어온 거죠? 얼마? 1000만 원. 대변에 이걸 뭐라고 한다? 자산 수중이익. 얼마? 이렇게 된 거다. 토지가 1원짜리가 있어. 있긴 있겠지 뭐. 그 다음에 15번 거 거래처 외상매입금 얼마? 500만 원에 외상 500만 원을 어음을 발행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받았대. 우와, 탕감. 이게 채무 면제 이익이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차변에 뭘 지급하기 위해서?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얼마? 500만 원. 그리고 얼마 어음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죠? 요거 어음은 뭐예요? 왜 지급어음을 쓸 수가 있어? 왜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외상 매입금이니까 얼마?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채무 모르면 여러분들 채무 면제 이익 되겠습니까? 얼마? 200만 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인가? 영업의 비용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 있다고 그랬죠? 이자 비용, 무슨 손실, 무슨 손, 그치?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 딱 5가지야. 요것만 갖고 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게 뭐라고요?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이야. 알겠습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해서 재고 자산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자, 이런 계정 과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 붙여놓을 테니까 분개할 수 있겠죠? 자, 예전 당사 1번 거 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여기다 적어놓고 앞뒤로 좀 써놓게 그냥. 당사 뭐라고 나왔어요? 나온 것이 대한은행에 4개월간 차입하고 선이자 30만원 차감한 잔액을 보통에 맺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이자를 내가 뭐 차입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차입할 때는요, 차입시 이자는 뭐예요? 이자 비용이에요. 차입시 이자는 이자 비용이야. 대여시 이자는 이건 이자 수익입니다. 됐어요? 의미가 달라지죠? 자, 그러면 차입하면서 어떻게 한 거야? 보통예금 들어왔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1200이 들어온 게 아니지. 선이자를 뺐죠? 그래서 1170만 원만 들어왔네. 차변에 선이자 뺀 게 뭐라고 그랬어? 이것이 이게 뭐예요? 아, 이자 빼고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얼마 뗐어? 예, 30만 원. 본의 이게 내가 지급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떼고 받은 거니까, 그지? 그리고 대변에 뭐가 생겼어? 단기 차입금인가? 차입한 거니까 1000 돈을 빌리면 이렇게 나오잖아. 원래 차변에 현금, 대변 단기 차입금이었잖아. 근데 그게 보통 예고 들어오면서 이자 빼고 들어왔잖아. 그렇죠? 이렇게 분개가 되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두 번째 거,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거는요,
자, 이거는 뭐야? 1,500원짜리가 1,300원 됐네? 외상매칭은 자산이네? 자산이 이제 환율이 떨어졌어, 올랐어? 떨어지면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 왜 환산 손실이 생기겠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두 번째 거, 외환 차손이 생기겠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건 기준거래니까. 그래서 요거는 얼마짜리였지? 2만 달러 곱하기 1,500. 2만 달러 곱하기 1,300 계산해 보세요. 외상매출은 얼마? 외상매출은 얼마 있었지? 1,500 곱하기 2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짜리인데 내 보통 예금은 얼마 들어왔어? 2,600만 원만 들어왔어요? 자, 어느 쪽이 모자라? 차배이 모자라요? 이건 외환 차손 얼마? 4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탄 현금 얼마 200만 원 기부했다고 그랬죠? 그럼 차변에 뭐예요? 기부금 얼마? 200만 원. 대변에 현금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이건 돈이기 때문에 8번 타겟 이런 거 아는 거 아니야? 물건일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4번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기는 대여금이 1,000만 원이 회사 상대방의 파산에 대손 처리됐다고 그랬죠? 원래는 분개를 어떻게 되는 건데? 원래는 차변에 대손 삼각비죠? 왜 대손 삼각비야? 매출 채권이니까.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대여해 준 거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기타의 대손 삼각비죠. 단기 대여금이잖아. 대여했으니까. 그렇죠? 얼마? 원래는 100만 원. 대변에 대손 단기 대여금이죠. 결산이 아니죠? 단기 대여금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분개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해서 충당금이 얼마큼 있다고 그랬어? 30만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대손 충당금 얼마? 30만 원 빼주고 나머지 기타 대상비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7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개해줘야죠. 됐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세요. 5번 거 결산이 나왔네요. 그렇죠? 결산 나왔네요. 근데 결산시인데 환율 계산했네. 그죠? 결산시 환율은 내가 차익만 갖고 분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익이 얼마 생긴 거야? 100원 차이 나네. 그치? 100원 차이 나네. 암산하려도 그렇지? 100원 곱하기 10,000달러 계산하니까 얼마? 100만 원 손해본 건가? 그러면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외화 환산 손실 얼마? 100만 원.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단기 차익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갔습니까? 단기 차익 외화 단기 차익금 얼마? 100만 원. 있어요? 여기 단기 차익 있으면 단기 차익금 여기 외화 단기 차익금 써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6번 거 요거 어음을 깡한 거죠? 어음을 할인한 거예요. 어음을 할인한 거. 받았다 보관 중이던 어음 받으러 오면 무슨 변에 있다가 차변에 있다가 대변에 가겠죠?
어무 할인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얼마? 200만 원인가?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겠죠? 받으럼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만기가 된 거죠. 그리고 현금 쓰려고 했는데 현금을 받아 바로 또 어떻게 했대? 그럼 당좌예금 쓰는 거야? 현금 쓰는 거 아니야? 얼마? 2,800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됐습니까? 7번 거. 자, 결산이 나왔네요. 그렇죠? 결산이 나왔습니다. 결산인데 단기획 얼마에 평가됐대요? 150짜리가. 그럼 얼마 손해봤어?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손해본 거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얼마? 3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예제 7번 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공정가치로 얼마가 된 거야? 120만원이 된 거죠? 120만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한 거야? 그렇지. 105만원을 처분한 거죠? 그럼 얼마만큼 내가 이익 봤어? 손해 봤어? 손해 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단기 매매 처분 손실이 얼마 생기는 거야? 15만원 생기는 거죠? 먼저 차변에 보통 예금은 얼마 들어왔어? 보통 예금은 얼마? 대변에 얼마짜리가 나갔지? 얼마? 120만원짜리가 나갔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어느 쪽이 모자라요? 차변에 원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얼마? 15만원이잖아. 그렇지? 근데 수수료도 현금 지급했네? 그러면 어이구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처분 손실 얼마가 되겠지? 얼마? 18만원이 되는 거죠. 원래 15만원의 손실 받는데 그치? 그 대변에 그렇지. 현금 얼마? 15만원인가? 아니 얼마지? 3만원. 이렇게 분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처분 손실 원래 15만원이잖아. 근데 3만원까지 포함시켜야지. 그렇죠? 9번 거 보겠습니다. 9번은 뭐가요? 자, 기말 결산 시 뭡니까? 장부가 몇 개 부족했대? 30개가 부족했죠? 파손된 거죠? 파손된 거야. 근데 이게 원가성이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 원가성이 있으면 매출원가를 분기하는데 원가성이 없으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걸 분기한다고 그랬죠? 기억나나? 파손품 중에서 정상 파손은 뭘로 분기하고? 차변에 매출 원가로 분기하고 만약에 파손품 중에서 비정상 파손이야. 비정상 파손일 때는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로 분기한다. 이해갔습니까? 차익이 얼마야? 30개 곱하기 3천만원 30만원인가? 예? 맞아요? 3만원이요?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원재료죠? 원재료 몇 번?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얼마? 3만원. 이렇게 분기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정상적이다. 원가성이 있다 그러면 매출원가를 분기해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원재료가 나오니까 제품 매출원까지. 이해갔습니까? 상품이라 안 써있으면 다 제품 매출원가야. 이건 분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됐어요? 10번 거 뭐 있습니까?
개인 이시형으로부터 차익판 차익금에 대한 이자 비용,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이자 비용이 얼마큼 발생했어? 100만 원 발생했죠? 100만 원 발생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뭐가 돼? 이자 비용이 생긴 거죠?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은 당연히 비용은 차변에 발생하겠죠? 100만 원. 그리고 나서 세금 튄 거죠? 요것을 뭐라고 한다?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야. 얼마? 27만 5천 원. 그래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차변의 선납세금인데, 그죠? 요거는 대변의 예수금이야. 얼마? 72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11번 거 보겠습니다. 뭐예요? 내가 보관 중이던 제품을 손실됐다고 그랬죠? 재해는 뭡니까? 화재로 인해서. 그렇지? 그래서 차변의 재해손실이야. 재해손실 원가 나가는 거야. 얼마? 이거 시가 나가는 게 아니다. 판 게 아니니까.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제품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얼마? 7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되었습니까? 자, 수신료가 뭐냐? 과소 납부했대요. 그렇죠? 전년도과. 이게 중요한 게 아까는 전년도과 했을 때 정기우리 수정 이익이었잖아. 그러면 내가 더 돈을 납부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전년도거니까 정기오류 수정 손실. 알겠습니까? 요건 몇 번대? 영업 외 비용 900번대예요. 얼마? 35,000원. 대변에 현금을 납부했대죠? 전년도 거니까 이게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 된 거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13번 거 요거 됐어요. 아유,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나왔어. 분기 어떻게 나왔어? 무조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3,500. 대변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나갔나? 건물이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무조건 분기하라고 그랬잖아.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고 취득가액 나오고 무조건 이거 분기해야 돼. 이유 없어. 자, 이거 비자발적 유형 손상차손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유형 손상차손을 분기하는 거 그냥. 알겠습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재해손실. 잊어먹지 마. 이렇게 유형 손상차, 재해손실인데 이거 처리하래. 그럼 지금 유형 손상차손 처리하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승용차 얼마? 이것도 마찬가지지.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나? 자, 얼마야? 감가상각 누계액이 취득금액은 2,500이죠? 2,500이고 이거 차량인가? 차량은 2,50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1,100만 원. 그럼 얼마 받으면 먼저 지기야? 차변이 모자르죠? 얼마에 매각했어? 현금으로 1,300에 매각했죠? 어느 쪽이 모자라? 차변이 모자라요?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이건 제 손실이 아니죠? 1,300 얼마? 100만원? 이렇게 된 것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장기 목적의 요 단기 매입이 아니라고 그랬지? 장기 부의 목적은 뭐예요? 매도 가는 증권이야. 매도 가니까 얼마에 처분한 거야? 얼마짜리를 얼마에 처분한 거야? 1,300만 원짜리를 1,500에 처분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 게 얼마야? 보통예금으로 얼마? 1,300. 얼마짜리가 나갔고 매도 가능 증권 얼마? 1,500짜리였었어요? 자, 1,500짜리를 1,300에 매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판매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득봐 손해봤어?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썼지? 여기 주어진 게 시작. 매도하는 지금 평가손익은 없다고 가정한다. 만약에 있으면 매도하는 평가이익이 있어? 그러면 평가이익을 차변에 가서 없애줘야 돼. 만약에 있으면. 차변에 뭐예요? 만약에 있으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있으면 여기서 빼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처분 조치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단지는 이런 게 없어. 매도만 그래. 매도 처분할 때만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꼭 나와. 이해갔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잠깐 법인세 비용 간단히 끝낼게요. 자, 요거 얼마죠? 60만원짜리죠. 그렇죠? 요거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차변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선납세금 생긴다고 그랬어. 그래서 얼마? 84,000원인가? 밑에 써있지만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이자 수익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선납세금이야. 얼마? 60만원. 그 나머지는 뭘로 들어온 거야? 그렇죠. 보통예금 얼마? 51만 6천원.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있습니까? 법인세 중간 연회백이 나왔네요. 법인세 중간 연회백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차변에 뭐가 되겠어요? 선납세금 얼마? 예, 법인세 나오면 무조건 이거 세금은 선납세금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240만원.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뭐예요? 현금 납부했잖아. 그죠? 현금 얼마? 예, 240만원.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떻게 됐어? 12월 31일 날 연결된 거야. 1번, 2번 합쳐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법인세를 납부한 거죠? 그럼 총 법인세 비용이 얼마 나온 거야? 법인세 등도 맞아? 등이라고 해도 돼?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 얼마죠 원래가? 560만원을 납부해야 되잖아. 그런데 저번에 얼마씩 납부된 거야? 선납세금 얼마 납부한 거야? 요거 선납세금 요거 하고 요거 있죠? 요거 납부한 게 얼마 나온 거 합쳐서? 그렇죠. 그래서 선납세금 대변에 상계 정리해야 되잖아. 그렇지? 선납세금 얼마? 248만 4천원. 이렇게 납부해주고 나머지가 대변이 모자르죠? 이것이 미지급 세금이다. 248만 211만 6천원인가? 이렇게 나오네. 아, 560만원이었어? 311만. 맞나요?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됐죠? 자, 이렇게 나온 것이고 나머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요 미지급 세금 납부하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미지급 세금 얼마? 311만 6천원. 대변에 뭘로 납부했어요? 예, 현금으로 얼마? 311만 6천원. 이렇게 납부가 된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결산 들어가겠습니다.